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던 과일이 사실은 내 콩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달콤해서 수분이 많아서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먹어온 그 과일이 말입니다. 단 7초만 상상해 보십시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고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의사가 콩팥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보호자가 묻습니다. 이분 평소에 뭘 잘못 드셨나요? 그때 의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건강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채널 건강우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 몇 가지만 바꿔도 투석실 대신 공원 산책길로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약 대신 과일 먹으라던데? 채소보다 과일이 더 낫다던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제 또래의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박정수 씨 68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박 한 접시, 점심 후 오렌지 주스, 저녁에는 키위를 갈아서 드셨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자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셔. 과일만 먹어. 그래서 건강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 급성 심부전,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 직전. 원인이 뭐였을까요? 기름진 음식도 짠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던 건강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때 박정수 씨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과일이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려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이 더 이상 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떤 과일은 약이 되지만 어떤 과일은 분명히 독이 된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과일 4가지, 그리고 대신 먹으면 콩팥 부담을 줄여주는 선택 4가지, 아주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바로 냉장고를 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매일 먹던 게 이거였구나.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20살, 30살 때 먹던 방식 그대로 60, 70이 되어서도 똑같이 먹으면 그때부터는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 차이를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하나도 안 먹어요. 고기도 안 먹고 과일만 먹어요. 그래서 더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콩팥 수치가 더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정수기 필터처럼 낡아갑니다. 젊을 때는 새 필터라서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쭉쭉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가 되면 어떨까요? 이미 30년, 40년을 쓴 필터입니다. 구멍도 막히고 탄력도 떨어지고 처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수분 많고 칼륨 많고 당분 많은 과일을 계속 들이붓고 있습니다. 낡은 필터에 갑자기 물을 쏟아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넘칩니다. 이 넘침이 바로 병입니다. 첫째, 칼륨이 쌓입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못 빼내면 피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두근거림, 어지럼증,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갑니다. 응급실에서 실제로 가장 무서워하는 수치가 바로 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둘째, 수분 조절이 무너집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죠.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그 물이 독이 됩니다. 몸 밖으로 못 나간 물이 다리로 가면 부종, 폐로 가면 폐부종, 숨이 턱 막혀서 눕지도 못합니다. 밤새 앉아서 헉헉거리며 숨 쉬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셋째, 노폐물이 쌓입니다. 요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이 스스로 중독되는 상태입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토하고 머리가 멍하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겁니다. 칼륨은 못 빼내고 물은 넘치고 노폐물은 쌓이고 이게 바로 60세 이후 콩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륨 많은 과일, 수분 많은 과일, 당분 높은 과일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폭탄을 맞는 셈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많이 먹는 건강이 아니라 덜 부담 주는 건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더하는 건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빼는 건강입니다. 많이 먹어서 좋아지는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안 망가뜨리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 몸을 힘들게 하는 음식을 끊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과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과일 많이 먹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부터 여러분 냉장고에 실제로 들어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한 과일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설마 이것도? 하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첫 번째 과일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일 아마 여러분 냉장고에 거의 반드시 들어있을 겁니다. 여름이면 더 자주 갈증 해소에 최고라며 습관처럼 드시는 그것,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이요? 수박은 물이잖아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수박은 그냥 물인데요? 이건 과일도 아니고 수분 보충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그 많은 수분이 축복이 아니라 과부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물을 잘 못 빼내는 콩팥에 한 번에 수박 반 통, 한 접시 가득 먹으면 몸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그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다리로 갑니다.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남습니다. 배로 갑니다. 더부룩하고 숨쉬기 답답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곳, 폐로 갑니다. 폐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누우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밤새 앉아서 잡니다. 헉헉 숨이 차서 말도 못합니다. 이걸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실제로 봤던 장면입니다. 72 김말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여름만 되면 수박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입맛 없을 때는 수박이 최고야. 하루에 큰 접시 2번은 꼭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산소 마스크를 써도 숨을 제대로 못 쉬셨습니다.
폐 사진을 찍어보니 폐가 하얗게 물로 차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폐부종, 고칼륨 혈증, 신장 기능 급격한 저하. 특별한 병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박을 너무 많이 드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보호자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박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그냥 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수박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칼륨도 많습니다. 당분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즉, 수분 폭탄, 칼륨 폭탄, 당분 폭탄.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제발 좀 그만 넣어달라. 비명을 지르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 혈압약 드시는 분, 소변량이 줄어든 분,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분,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박은 건강식이 아닙니다. 응급실 직행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박은 마음 놓고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드시더라도 딱 두세 조각, 접시 가득은 절대 금지입니다.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 오늘부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기분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몸이 감당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나오는 과일이 수박보다 더 무섭습니다. 칼륨이 훨씬 높고 심장까지 직접 위험하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아마 이건 집에 더 자주 있을 겁니다.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달콤해서 괜찮다고 착각하는 두 번째 최악의 과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과일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일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가장 방심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가면 꼭 한 봉지씩 사오고 냉장고에 늘 들어있고 이건 부담 없지 하면서 식후에 습관처럼 집어 드시는 과일, 바로 참외입니다. 참외요? 참외는 물 많고 소화 잘 되고 여름 보약이라던데요? 네,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이후에는 이 참외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참외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칼륨 그리고 당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참외가 생각보다 칼륨 폭탄이라는 사실을요. 작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두세 개만 먹어도 바나나 여러 개 먹는 것과 비슷한 칼륨이 들어옵니다. 칼륨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죠? 피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맥박이 이상하게 뛰고 어지럽고 심하면 갑자기 쓰러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고칼륨 혈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짠 음식 안 먹었어요. 고기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좀 많이 먹었어요. 그 과일이 참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당분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참외는 달죠. 그 달콤함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자꾸 오르면 당뇨가 악화되고 당뇨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장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당뇨성 신장병,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 병 때문입니다. 즉, 참외는 직접적으로는 칼륨으로 심장을 압박하고 간접적으로는 당분으로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앞뒤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춘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맛 없어서 밥은 못 먹겠고 참외로 끼니 때워요. 아침에 2개, 점심에 2개, 저녁에 또 2개. 밥 대신 참외였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 수치였습니다. 심전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뭐 특별히 많이 드신 거 있으세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는 안 먹고 과일만 먹었는데 참외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믿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제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음식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참외, 특히 한 번에 두세 개씩 드시는 습관, 오늘부로 끊으셔야 합니다. 드시더라도 반 개, 많아야 한 개, 그 이상은 콩팥의 부담입니다. 여러분 몸은 예전 몸이 아닙니다. 젊을 때 기준으로 먹으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과일은 더 위험합니다. 과일도 아니고 그냥 주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가장 흔한 실수, 컵에 담긴 그 한 잔이 사실은 오렌지 여러 개를 한 번에 들이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 이제 세 번째, 가장 많이 착각하는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수박이나 참외보다 이게 더 흔하고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일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입니다. 컵에 담겨 있으니까요. 마치 물처럼 건강음료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오렌지, 그리고 오렌지 주스입니다. 주스는 괜찮지 않나요? 과일 갈아 마시는 건 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습관이 바로 이 주스입니다. 왜냐하면 주스는 과일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농축입니다. 오렌지 한 개, 두 개는 솔직히 많이 못 먹습니다. 배부르죠?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어떨까요? 한 컵에 오렌지 4개, 5개가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한 잔 마셨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과일 5개를 한 번에 맞은 셈입니다. 칼륨도 5배, 당분도 5배, 부담도 5배입니다. 게다가 주스는 씹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빨리 흡수됩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이 급하게 나오고 콩팥과 혈관이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 콩팥 수치가 살짝이라도 높다는 말 들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오렌지 주스는 거의 직격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정호 어르신 71살. 아침마다 꼭 하시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관리 철저합니다. 아침마다 생과일 주스 직접 갈아 마셔요. 무슨 주스냐고 여쭤보니 오렌지 3개, 사과 1개, 키위 하나. 듣기만 해도 건강식 같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혈당 높고 칼륨 높고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콩팥 기능이 1년 사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주스 잠깐 끊어보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거 건강식인데요?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건 건강식이 아니라 압축 폭탄입니다. 특히 오렌지는 칼륨이 높습니다. 거기에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은 줄고 당 흡수는 더 빨라집니다. 좋은 건 줄고 나쁜 건 더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오렌지 주스, 생과일 주스, 착즙 주스 이 세 가지 가능하면 끊으십시오. 차라리 물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과일 한 조각이 낫습니다. 갈아 마시는 습관. 이게 콩팥에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씹어서 먹는 음식은 그나마 천천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시는 음식은 순식간입니다.
콩팥이 대응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스는 건강 음료가 아니라 당 음료입니다. 오늘 냉장고에 주스팩 들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건강식이 아닙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 주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미 냉장고 절반은 다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특히 나는 건강식 챙겨 먹는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께는 특히 더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박, 참외, 오렌지 주스보다 어쩌면 더 의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항상 이렇게 불리기 때문입니다. 슈퍼푸드, 비타민 폭탄, 면역력 과일.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드십니다.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일부러 사다 드시는 과일.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요? 키위는 비타민C 많아서 감기 예방에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다릅니다. 60세 이후 콩팥이 약해진 몸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키위는 생각보다 꽤 부담이 큰 과일입니다. 이유는 역시 칼륨입니다.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 여러분 생각보다 높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키위는 대부분 그냥 한 개만 안 드십니다. 두 개, 세 개, 혹은 요구르트에 넣고 주스로 갈아서 한 번에 드십니다. 이 갈아 먹는 습관이 콩팥에는 최악입니다. 오렌지 주스 이야기할 때와 똑같습니다. 씹으면 천천히 흡수되지만 갈아 마시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키위가 더 무서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과의 조합입니다. 특히 혈압약. 많은 어르신들이 AC 억제제, ARB 계열 혈압약을 드십니다. 이 약들은 혈압에는 좋지만 몸 안에 칼륨이 쌓이기 쉬운 구조를 만듭니다. 즉, 약만 먹어도 칼륨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키위까지 더하면 이중 공격입니다. 약이 칼륨을 잡아두고 키위가 칼륨을 더 넣습니다. 결과는 고칼륨 혈증, 심장 리듬 이상, 어지럼, 실신, 심하면 응급실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식 어르신 69, 고혈압 약 꾸준히 드시던 분입니다. 건강에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드셨습니다. 요거트에 키위 3개, 바나나 반 개, 꿀 조금. 본인은 건강식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고 심전도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물어보고 키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좋으라고 드신 건데 몸은 버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이 퇴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좋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감당 가능한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할 과일 4가지. 수박, 참외, 오렌지 주스, 그리고 키위. 이 4가지는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께 건강식이 아니라 부담식입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많이 습관처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몸에 좋다더라가 아닙니다. 내 장기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과일도 못 먹으면 너무 억울한데요? 맞습니다.
끊기만 하라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결국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금지보다 대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먹지 말라는 건강은 오래 못 갑니다. 바꿔 먹는 건강만이 오래 갑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괴롭히는 음식이 아니라 콩팥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그저 덜 힘들게 해주는 음식, 그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콩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을 때리는 과일이 아니라 콩팥을 덜 피곤하게 하는 과일입니다. 한 줌 정도 요거트에 조금 넣어 드시는 건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도 칼륨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엘라그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무겁지 않고 부담이 적습니다. 달콤하지만 혈당 상승도 비교적 완만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일이 당길 땐 딸기 몇 알 드세요.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과일이 아니라 채소입니다.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네, 오히려 이런 게 진짜 효자 식품입니다. 칼륨 부담 낮고 식이섬유 풍부하고 위와 장을 편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콩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야 노폐물 부담도 줄어듭니다. 과일 대신 양배추 샐러드, 데친 양배추 반찬. 이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비타민C는 높고 칼륨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해서 과일 대용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과일 생각날 때 파프리카 드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서 결정됩니다. 수박 대신 블루베리, 참외 대신 딸기, 주스 대신 물, 과일 대신 양배추와 파프리카. 이 작은 선택이 5년, 10년 뒤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투석실 침대에 누워 있을지, 공원 산책길을 걷고 있을지, 정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고 꼭 한 가지만 해 보십시오. 냉장고 문 열고 하나만 바꾸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저 건강우물은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로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